11개월 일하고 퇴직금 0원.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처럼 여겼던 퇴직금 1년 법칙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1년을 하루 앞두고 혹은 한 달을 남기고 일자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해 속상했던 경험 있으십니까? 원래 그런 거다라며 애써 마음을 달랬지만 씁쓸함을 감추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상식이 바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퇴직금은 1년 이상이라는 이 상식이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1년이라는 단단한 벽을 허물고 단 3개월, 심지어 그보다 더 짧게 일해도 소중한 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러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왜 굳건했던 1년의 벽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핵심 배경에는 일부 고용주들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던 오래된 편법, 바로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이 있습니다. 1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고 잠시 후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법의 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많은 단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단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푼의 돈을 더 챙겨주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약속을 더 넓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 대기업에서 명예퇴직 후 단기 계약직으로 생계를 이어온 59살 김성호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 중소기업에서 10개월짜리 프로젝트 계약을 2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마다 그는 낡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법이 그렇다는데 1년을 못 채웠으니 당연한 일이야. 그는 당연하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만약 이 새로운 제도가 조금만 일찍 시작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김성호 씨가 당연하게 포기했던 그 수많은 10개월들이 차곡차곡 쌓여 그의 퇴직연금 계좌에는 결코 작지 않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지난 6개월, 8개월의 근무 기록이 어쩌면 당신의 미래를 지켜줄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쪽의 현실도 존재합니다. 제도의 변화가 모두에게 박수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 나온 편의점 점주님이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최저임금 오르는 것도 솔직히 버거운데 이제 3개월 일한 아르바이트생 퇴직금까지 챙겨주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같아서야 다 챙겨주고 싶죠. 하지만 이러다간 차라리 3개월이 되기 전에 사람을 바꿀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나쁜 마음이 들까봐 겁이 납니다. 이분들의 하소연은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비율은 고작 11.8%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퇴직연금은 아직 먼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무거운 숙제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퇴직금 제도가 바뀌려 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논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3개월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신장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더 파격적입니다. 근무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단축해서 단 2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창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아예 새로운 판을 짜자고 이야기합니다.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의 예외 대상이었던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예외 조항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자는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단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나는 짧게 일하니까 혹은 나는 아르바이트니까 라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챙겨야 할까요? 법이 바뀌기만 넉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점검해야 할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속 근로기간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썼으니 각각 별개의 근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이름만 바꾼 계약서로 반복했다면 법적으로는 전부 합쳐서 계속 근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법이 바뀌었을 때 나의 숨겨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반드시 사진으로라도 찍어 보관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일했는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나의 근무 기간과 조건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작은 습관이 훗날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셋째, 내 퇴직급여는 앞으로 IRP 계좌라는 곳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단기 근로에 대한 퇴직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주는 대신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넣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라에서 만들어준 나만의 작은 퇴직금 저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3개월치, 6개월치의 작은 퇴직급여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이 돈을 잘 운용한다면 세금 혜택을 받으며 더 큰 노후 자금으로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퇴직급여 제도에 불어오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흘린 땀의 가치는 근무 기간의 길이로 재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과 제도가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나의 상황에 적용하려는 우리 자신의 의지입니다. 법은 잠자는 권리 위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3개월을 일했든 30년을 일했든 그 땀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만 모르고 놓치는 소중한 권리가 없도록 오늘부터 내 일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